안녕하세요. 동양철학 연구 주자의 공부론 주경함양 발표를 맡게 된 조하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양철학이란 전통 동아시아 내부에서 원래부터 사용되던 고유 명칭이라기보다는 근대 이후 서양이 필로소피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성된 표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동양이라는 말은 서양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중국, 조선, 일본, 인도 등 아시아권 사유 전통을 묶어 부르는 범주로 동양철학의 문자적 의미는 동양의 지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볼 수 있겠으나 전통 유학, 도가, 불교에서는 스스로를 철학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당대에 완전히 이해되기보다 오히려 시간이 흐른 뒤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철학자들은 늘 자기 시대와의 긴장 속에서 고통과 잠 못 이루는 밤을 견디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교수님도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서양 철학을 하는 분들 중에는 철학은 근거와 글쓰기를 갖춘 학적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출발점이 되는 물음, 곧 존재의 문제를 사유하는 철학의 문제의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유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당대의 질서에 질문을 던지다 죽임을 당한 일이나 사육신이 현실 권력보다 규범을 선택한 일은 서로 다른 전통 속에서도 유사한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물음 위에서 제 공부를 이어가야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그 주희의 공부론에 대한 발표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신유학, 성리학의 사상적 연원, 주자의 본체론이죠. 그리고 주자의 심성론, 주자의 공부론 세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리학의 사상적 연원, 주자의 본체론이죠. 주희, 주자의 학문은 북송오자 학문의 연장선상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강 이름을 따서 그들의 학문을 칭했다고 해요. 주돈이의 염학, 정화 정의의 낙학, 장제의 관학, 주희의 학문을 민학이라고 했다 합니다. 이 넷을 합치면 염락관민이 되는데 이는 성리학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신유학이라고도 하죠. 우선 당시 송대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었고 과거제 확대와 문치주의의 발전 속에서 지식인 계층이 성장하였고 기존 선진유학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선진유학은 주로 윤리와 정치 질서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지만 우주와 인간 존재의 근원, 마음과 본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체계적인 설명이 부족했어요. 특히 불교와 도교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불교는 존재와 마음의 문제를 깊이 탐구하였고 도교는 우주 자연의 생성 원리를 논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유학은 현실 윤리에는 강했지만 형이상학적 설명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위기의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북송오자들은 유학 내부에서 우주론, 본체론, 심성론, 공부론을 새롭게 정립하려 했습니다. 주돈이, 장제, 정호, 정리, 소홍 이 5명을 북송오자라고 합니다. 주돈이는 태극을 말하며 무국이 태극이라 하였고 장제는 기를, 정호, 정의는 리를 중심으로 철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것을 남송의 주희가 종합하여 성리학 체계로 완성시킵니다. 무형이율이 태극이라는 학설을 전개합니다. 주자는 태극을 곧 리로 이해하며 이 리는 형상이 없는 무형의 존재이지만 만물에 선재하여 그 존재와 질서를 규정하는 근본 원리라고 정의 내립니다. 모든 사물은 비록 형체를 가진 기로 드러나지만 그 근거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리가 내재해 있다는 주자의 본체론 체계를 세우죠. 무국은 단순한 없음이 아니라 형상이 없는 상태지만 그 안에는 이미 리가 존재하는 것. 따라서 무국과 태극은 둘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형상 없음과 궁극적 원리의 동일한 본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주희는 이를 생성론적으로 무국에서 태극이 생긴다기보다 본체론적으로 무국이 곧 태극이다에 가깝게 해석했어요. 북송호자가 유학을 새롭게 태동시킨 이유는 단순한 학문적 취미 때문이 아니라 불교와 도교에 대응하면서도 유학 본래의 도덕성과 인간 중심성을 유지한 채 우주와 인간 존재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형이상학 체계를 세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주자의 본체론에서 주자의 심성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주자의 공부론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성론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의 미발과 이발입니다. 주자는 중하 구설 병술지효 단계에서 미발의 상태를 하나의 경지로 설정하고 그 본체의 리를 직접 체인하려는 공부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도남학의 영향 아래 그 미발의 본체를 파악하고자 하는 수행론적 경향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후 중하신설, 기축지효에 이르러 주자는 이러한 접근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미발의 본체를 대상으로 삼아 포착하거나 찰식하려는 공부법을 폐기합니다. 이때 미발은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미발 개념에는 현상적 의식, 이발의 근원이 되는 본체로서의 의미와 정서, 사려 등의 지향 활동이 아직 전개되지 않은 미지향적 국면, 사려미맹, 지각불매로서의 의미가 중층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공부론의 차원에서 이 주된 의미는 후자에 있으며 미발은 더 이상 도달해야 할 경지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래하는 의식 상태로 이해됩니다. 중하신설, 기축지효, 주자의 심성론에서 그 심의 미발과 이발은 마음의 두 상태를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감정이 없다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심이 어떻게 성과 정을 통솔하며 도덕성, 주제성을 유지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미발은 사료와 감정이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 이발은 사료와 감정이 이미 드러나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자에게 미발은 완전한 무의식이나 공허한 정지가 아니라 오히려 사료는 아직 없으나 지각은 밝게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사려미맹 지각불매라고 합니다. 심의 미발은 사려미맹 지각불매의 상태이며 이발은 그 지각 위에서 정과 사료가 이미 발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자는 사람의 마음을 거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거울이 아직 아무것도 비추지 않은 상태를 미발, 사물을 비추기 시작한 상태를 이발이라고 해요. 심통성정의 구조를 정리하면 심은 성과 정을 통솔하는 주제자, 성은 미발의 근원적 이치이고 정은 이발된 감정과 정서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자의 심성론에서의 공부론의 전개는 그 미발에서 경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존하고 주경함양하고 이발에서 이미 드러난 정과 사료를 살피며 미발의 중심이 이발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주자의 공부론, 주경함양. 본격적으로 제가 발표할 파트 주자의 심성론에서 이제 공부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이런 공부론을 전개한 걸까요? 주자는 처음에는 도남학의 영향 아래에서 미발의 본체를 체인하려고 했습니다. 즉 고요한 상태에서 아직 발하지 않은 본성을 직접 붙잡아 보려는 공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방식이 실패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중하신설을 계기로 주자의 심성론은 심통성정의 구도로 새롭게 정립됩니다. 즉 마음심은 단순히 본성을 드러내는 수동적 자리나 본체를 깨닫는 대상이 아니라 본성을 함양하고 정서를 성찰하며 자기 주제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부터 공부의 주안점은 본체인 성을 깨닫는 일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 안에서 성이 온전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자신을 수시로 점검하는 일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경함양으로 이어집니다. 미발은 더 이상 도달해야 할 신비한 경지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래하는 사료와 정서가 아직 발하지 않은 국면이며 이때 경의 태도로 자기 마음을 점검하고 함양하여 이발 시에도 정서와 사료가 중정하게 발현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주자의 새로운 공부론이라는 것입니다. 그 평상시의 경의 자세로 미리 함양함으로써 잠재된 본성이 의식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예비하는 일이고 공부의 방향이 이제 깨닫기에서 기르기로 선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은 성과 정을 통괄하는 주체가 되고
공부는 본체 깨달음이 아니라 자기 주제력의 확립으로 나아갑니다. 주자 공부론 주경함양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주경함양의 주는 주인이 되다, 중심을 잡다, 스스로 주재하다를 의미하고 경은 공경하다, 삼가다, 흐트러지지 않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다를 의미합니다. 경은 단순한 예의 범절이 아니라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상태이고 사사로운 욕심에 휩쓸리지 않은 집중과 자기 마음을 놓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경은 마음을 한 곳에 두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스스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태도라고 풀 수 있습니다. 함양의 함은 머금다, 담그다, 스며들게 하다, 양은 기르다, 보존하다, 돌보다. 그래서 함양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조용히 길러 보존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미 마음속에 있는 천리와 본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기르는 공부입니다. 경으로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여 본래 마음 안에 있는 천리와 본성을 길러 보존하는 공부. 그 미발에서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이발 속에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도록 지속시키는 공부. 주경은 마음의 방향과 중심에 관한 말이고 함양은 그 중심을 오래 길러 유지하는 과정에 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경은 마음의 경을 유지하여 항상 깨어있어 아무런 사심이 없게 된 것. 경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노력과 힘을 의미하고 그 거경은 이미 마음이 경에 익숙해져 자연스럽게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 지경을 통해 비로소 거경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함양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려면 경으로 마음을 안정시켜야 해서 일체의 잡념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의력을 집중하는 것. 지경과 함양은 필히 경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종양이라고도 합니다. 주자는 정의의 이론을 수용했다고 해요. 주경은 심의미발 시에는 하나에 집중하고 심의이발 시에는 사물에 응하면서도 그 일 위에 마음을 두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주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음을 거두고 수렴, 삼가 경계하며 근회, 맑게 깨어있고 성성, 한 중심을 지키며 주일, 몸과 마음을 단정히 유지하는 것, 정제 엄숙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자의 공부론인 주경함양은 미발에서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이발에서 그 중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동정을 관통하여 마음의 주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을 중심으로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함으로써 미발에서는 맑고 깨어있는 상태를 보존하고 이발에서는 사물에 응하면서도 그 집중을 잃지 않도록 하여 마음의 중심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주경함양은 지경에서 거경으로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함양을 통해 심신을 안정시키고 그 내면의 소령과 외면의 절제를 함께 이루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부는 결국 경물궁리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마음을 바로 세우고 사물의 이치를 밝히는 하나의 통일된 공부 체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